뉴욕 증시는 중국이 올 들어 두 번째로 지준율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 호재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9% 올랐습니다. 연간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처음으로 80%를 웃돌 전망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1.7%를 기록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소프트웨어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에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겨울철 안파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계절이 여름에서 겨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유가로 보일러 대신 전기장판 등 전열기 사용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감 상황 정리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감됐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2% 오르면서 2013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조선주와 건설업종이 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화학업종도 여기에 동조화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흘 만에 상승세가 이어졌고 기관의 매수세가 돋보였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사흘째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사흘 만에 1.46%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518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5원 30전 정도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법인세 인하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0.1% 정도 내리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국 지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0.9% 정도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중국이 지난 주말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또 인상을 했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고요.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 열흘 만에 지급 준비를 또 인상시켰습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 상황 저희가 살펴봤고요. 미국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가 나왔고요. 나스닥과 S&P 500의 상승세는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우지수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재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마감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뉴욕 특파원 이학인 기자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이 뉴욕 마감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3대 지수 마감 소식부터 저희가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율 인상 악재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흐름을 좀 짚어주십시오. 네네, 뉴욕 증시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중동 북아프리카의 정정 불안 및 중국의 금리 인상 등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재료들이 이어졌지만 뉴욕 증시의 랠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73.11포인트, 0.59% 상승한 12,391.25를 기록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도 2.58포인트 오른 1344.01에 나스닥 지수는 2.37포인트 오른 2833.95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프레지던트 데이인 21일 금융시장 휴장을 앞두고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지수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한 주 동안 다우와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각각 1%, 나스닥 지수는 0.9% 상승했습니다. 3주째 이어진 랠리입니다. 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1.5%나 올랐습니다. 자, 중국의 지준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좀 약세를 보였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강세장이 나왔습니다. 상승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증시의 상승 동력이 어떤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네네, 뉴욕 증시는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이미 제대로 된 조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만 하더라도 올 들어 이미 6.8%나 급등해 2008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중동 정세 불화 등 외부 요인뿐 아니라 미국 내부적으로도 경기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실업 문제, 부진한 주택 경기 등 불안 요인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랠리를 지속하면서 이곳 전문가들도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모든 기술적 양적 지표는 주가가 극단적인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침이면 어김없이 매수세가 유입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결국 뉴욕 증시를 끌어올리는 힘은 무엇보다 풍부한 자금으로 보여집니다. 이머징 마켓을 떠난 자금들이 미국 시장으로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주식형 펀드로 87억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4주로 기간을 늘리면 미국 주식형 펀드로 유입된 금액은 199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요일장은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을 하고요. 화요일부터 경제지표 어떤 내용들이 대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네. 이번 주 시장이 열리는 날은 4일뿐이지만 주택 지표를 비롯한 미국 경제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대거 발표됩니다. 먼저 눈에 띄는 지표는 주택 관련 지표입니다. 22일에는 12월 케이스 슐러 주택 가격 지수가 나오고 23일과 24일에는 각각 1월 기존 주택 및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공개됩니다. 주택 판매는 폭풍 등 불순한 일기 탓에 전월보다 소폭 부진한 525만 가구와 31만 가구가 각각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건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2일에는 컨퍼런스 보드의 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됩니다. 전월보다 상승한 65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일 발표되는 미시간대의 소비자 신뢰 지수 수정치는 기존과 같은 75.1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25일 발표되는 4분기 국내 총생산 수정치는 예비치인 3.2%보다 높은 3.4%의 성장률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 범위는 3.2에서 3.6%입니다. 네, 실적 발표 일정도 좀 살펴보죠. 기업들의 실적 내용 지금까지는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또 전망이 됩니까? 네네. 이번 주에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소속 63개 기업이 최근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공개한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기업 413곳 가운데 71%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21일에는 세계 최대 할인점 체인인 월마트와 백화점 메이시, 사무용품점 오디스 디포, 전자용품점인 라디오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전년 동기보다 14센트 많은 1.31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출 역시 1117억 달러로 3.5%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24일엔 의류업체인 갭, 백화점인 시어스 홀딩스와 콜, 할인점 타깃, 그리고 GME, 25일에는 백화점 JC페니가 최근 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재상장 후 처음으로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GM은 46센트의 주당 순이익과 341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는 26일 토요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상품 시장 소식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동향도 한번 살펴보죠. 네네, 지난주 18일 미국의 뉴욕 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16센트, 0.2% 떨어진 배럴당 86.2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0.6% 상승했습니다. 금값도 중동 지역의 시위 사태의 확산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면서 올랐습니다. 4월 인도분 금 가격은 3.50달러 상승한 온스당 1388.6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금 선물 가격은 전주에 비해 2.1%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금바 및 코인에 대한 지난해 4분기 수요가 1년 전에 비해 39%나 늘었다는 통계도 공개됐습니다. 3월 물 가격도 73센트 오른 온스당 32.296달러에 마감하며 1980년 3월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은값도 많이 올랐네요. 31년 만에 최고치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하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합니다.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김민규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우리장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 넘게 올랐고
급등한 대형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분석을 좀 해볼까요? 예. 밤사이에 일단 미국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코스피가 기관의 강한 매수세와 함께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나흘 만에 급등을 하면서 지난 3일간의 낙폭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장 초에는 강보합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수 움직임이 일단 적었었는데요. 기관이 매수의 주체로서 강하게 매수를 시작하면서부터 2000선 위로 올라오면서 오후 들어서는 외국인도 매수에 동참을 하면서 전일보다 35.92포인트 상승한 2013.14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4억 8,900만 주 정도 됐고요. 거래 대금은 5조 8,200억 정도였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수급은 기관이 주도로 하면서 일단 2,400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기관의 매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투신이 1,048억 정도를 강하게 매수했고 연기금 550억, 보험 613억, 사모펀드 298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 이틀 연속 매수가 이어졌는데요. 986억 순매수를 하면서 이 매수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반대로 2,900억 정도 순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모든 업종에 있어서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특히 낙폭이 컸던 종목들의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과 함께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업종별로 일단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 업종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부실저축은행 악재에 3% 넘게 빠졌던 건설업이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증권주 역시 3% 정도 상승했고 기계, 화학, 유통, 운송업종 역시 3%대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화학주 역시 2.6%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시총 상위주들이 일단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0위권 내에 들어있는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LG화학, 기아차, KB금융, 한국전력, 하이닉스가 5에서 1%대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화학주를 좀 더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일제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원인은 일단 최근에 주가의 낙폭이 가드했다는 분석과 매도 공세를 멈추고 매수세로 돌아선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회복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또한 한국과 EU의 FTA 비준안 동의가 유럽 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한국 석유화학공업에서 수출 다변화와 가격 경쟁력 확보를 하는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 도움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KP케미칼, 금호석유, 하나케미칼, LG화학, 호남석유가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주들 역시 낙폭 가대 종목들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네네. STX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이 오름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건설업 역시 낙폭 가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대림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등의 저가 매수 메리트가 몰리면서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PF 관련해서 중소형 건설주는 매매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코스닥 지수도 사흘 만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7.47포인트 상승한 518.55로 마감했는데요. 수급은 외국인이 28억 순매수했고 기관은 47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주도주인 세이트리온, 서울반도체, 네오위즈게임즈, 차바이오엔, 덕산아이메탈, 성우아이텍, 주성엔지니어링 등도 주도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주로는 역시 2월에 스마트 그리드 촉진법이 2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감으로 PS텍, 옴니시스템, 누리텔레콤 등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주 초에는 약세 흐름이 나오다가 후반부에 그것도 마지막 날에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시장 전망을 예측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변수가 있다면 이번 주 어떤 내용을 들 수 있을까요? 예, 이번 주 변수는 두 가지 정도를 적었는데요. 한 가지 정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두 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추가 상승은 일단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이유는 첫 번째로 보시면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60일 이평선이 2028 부근에서 일단은 저항을 한두 번쯤은 받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상으로도 이 부분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는데요. 두 번째로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가능성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시한부적이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외국인 추가적인 매수 규모에 있어서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는 아직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단지 서로 간에 살펴보고 있는 수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의 수급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관이 매수를 한 것도 있지만 사실상 기관의 매수를 이끌어내는 모습은 외국인의 매수가 결국에는 기관의 매수를 좀 더 당기는 모습인데요. 원자재 가격 부담이나 신흥국의 기준금리 인상 원화 강세의 부담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의 수익률이 1% 가까이 차이 날 수 있는 외국계 자금의 특성상 5월 유럽 위기가 부각되었을 때보다는 낮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세 번째로 조금 더 추가 말씀드리면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상입니다. 18일 날 저녁 7시 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0.5%포인트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 시장에는 여전히 긴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일단 싶습니다. 네, 60일 이평선 저항이 예상된다. 지금 살펴보니까 한 2027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 규모도 아직까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돌발 변수로는 이 북한 핵 리스크도 역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 어떻게 한번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제가 한 달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수급이 결정적으로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에 보시면 기관이 2,612억 규모의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452억, 개인이 4,796억 정도를 순매도를 주간으로 보이면 했습니다. 기관 중에서는 투신과 연기금 쪽 그리고 공제 쪽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인데요.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포스코와 삼성생명인데 이 주식은 좀 가치주의 성격을 가지는 주식입니다. 또 자동차 IT 쪽에서도 대표주에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 기조를 이어나가는 모습인데요. LG전자 1232억, 기아차 880억, 삼성 SDI 860억, 삼성전자 572억, 삼성전기 623억 정도를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현대건설, LG전자, KB금융, 그 신한지주 쪽입니다. 이 두 개를 좀 참고로 해서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이 조정이냐 아니면 변동성 구간이냐에 대해서 논쟁보다는 수급을 따라가는 게 오히려 개인들에게는 유리할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2000선이 중심선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2000선을 중심으로 수급의 주체들인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 서로 눈치 싸움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수가 언제 또다시 가파르게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따라서 주식 비중을 갑자기 급격하게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보는 것이라면 펀드와 같이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본다면 펀드와 같이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시선을 좀 돌려볼게요. 이번 주 관심 종목, 어떤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까요? 예, 이번 주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22일부터 24일까지의 상해 국제 태양광 발전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네네. 이번 주 추천 종목 역시 관계가 있는데요. 오성 LST를 추천했습니다. 네. 태양광 산업에 지금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태양광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원가를 절감해야 되고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회사 한국실리콘을 보유한 태양광 인곡 웨이퍼 전문 기업인 오성 LST를 추천하는데요.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태양광 인곡 웨이퍼 매출 개시되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최고 수준의 태양광 장비 개발력은 동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경쟁력이고, 세 번째는 자회사가 한국 실리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성장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연 705톤 규모의 제2공장 추가 증설 계획도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익성이 하락되었던 소형 배터리 사업 역시 폴리머 전지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서 점차 증가되고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빠르게 영업 실적이 지금 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리스크 요인으로 이야기했던 BW와 12 오버행 부담은 있는데 부분적으로 전환 상장되어 소화중으로 일단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성 LST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술적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졌는데 부담은 없는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주식을 8,000원대 부분에서 보신다면요, 8,000원에서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고 물량을 같이 끌어안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000원에서 레벨업을 하면서 12,000 부분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또 레벨업을 하고 조정을 하면서 항상 레벨업을 하고 있는데요. 레벨업 하실 때 보시면 항상 거래량이 대단히 많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레벨업을 했습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더라도 한 번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평선 자체도 지금 정배열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1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그리고 21일 이평선, 5일 이평선이 정배열되어서 점차 수렴하면서 약간씩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괜찮고요. 기술적으로 또 신용장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도 이 차트상에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로 제시했던 2만원 부분에서는 2만 이하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수익에 대한 1차 실현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2,000원 부분을 보고 있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3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는 16,900원 정도에서 손절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3만원까지 볼 수 있고 손절가는 16,900원 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성 LST 살펴봤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종목이 삼성 SDI죠. 하루도 안 빼놓고 지난주 내내 올랐습니다. 흐름을 좀 짚어주세요. 예, 일단 수급상으로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일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여전히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누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개인이 매수의 주체가 되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업황으로 다시 돌려본다면 IT 업계들이 이번 그 마지막 201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업황이 턴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2차전지 전문 회사로 거듭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삼성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첫 번째가 바로 2차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나쁘지 않고요. 어저께 물론 추세상으로 점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물대를 한 번 더 뚫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들의 신용장구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도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더 강하게 받칠 수 있는 여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고비는 16만 8천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6만 8천원 대에서 안착을 한다면 이 주식 18만원대까지 보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김민규 차장과 함께 관심 종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게 이 비메모리 관련주로서 두 종목을 살펴봤었죠. 네페스와 그리고 STS 반도체 살펴봤는데 흐름 자체가 양호했습니다. 상승세 꾸준히 이어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코멘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두 종목 모두 일단은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성장성에 좀 초점이 맞춰지면서 두 종목 모두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는데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최근 모바일 기기와 자동차 등이 이런 핵심 산업 부분에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삼성전자 등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이제 성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향후에는 대규모 투자를 통한 성장 산업으로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내내 일단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같은 경우 주가에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 좀 충분히 상승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쉬운 가격대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조정 시에는 꾸준히 접근한다는 전략으로 계속 보유를 하셨으면 좀 수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조정 시에 꾸준히 접근하자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오늘의 뉴스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LTE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지난주에 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WMC에서 가장 좀 핵심 기술로 모두가 꼽고 있는 기술이 이제 현재 LTE라는 그 4세대 통신망에 대해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7월에 상용 예정인 LTE망에 일단 적극적인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LTE의 국내 최초의 상용화와 한국의 그 4세대 통신 기술인 LTE의 선도를 위해서 일단은 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4세대 통신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을 하면서 올 상반기에 또 관심을 집중해야 할 테마로 LTE가 좀 선정이 되면서 관련주에 대한 좀 관심이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이노와이어, 웨이브 일렉트로, 그다음 에이스테크, 이수페타시스, RF텍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을 쭉 말씀을 해 주셨어요. LTE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죠. 예, 우선 가장 관심을 좀 두셔야 할 종목 이수페타시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이수페타시스는 그 고다층 PCB를 만드는 업체로서 일단 글로벌 유선망과 무선망 투자의 가장 큰 핵심 수혜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수혜가 될 수 있냐면은 그 통신망 유선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되면 통신 장비를 통신 장비의 수요가 좀 증가를 하게 되는데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PCB를 좀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형 PCB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장비나 스마트폰이 좀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수요의 증가로 좀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또 고객선도 지난번 같은 경우는 좀 LG전자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던 편이었는데 이번에 뭐 시스코 등 대형 통신사에서 납품을 많이 시작을 했고요. 또 LG전자도 이번에 스마트폰에 또 집중력을 좀 늘리면서 그 부분에서 실적 상승이 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신기술의 메탈 PCB 같은 부분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올해 들어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고객선 다변화의 측면에서 좀 실적 성장성은 좀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 부분에서도 뭐 이수 엑사보드 같은 부분이 지분법 이익이 좀 100억 원가량 반영이 되면서 영업 외 손익에도 흑자 구조가 좀 구축이 될 전망이라 실적 부분에 있어서 올해 좀 가장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관련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좀 나타났긴 했지만은 뭐 목표가 6,000원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 소폭 상승 출발이 예상은 되지만은 보합권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보합권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고 목표가 6,000원 선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수페타시스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저점은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전고점을 돌파한 수준이라 큰 조정이 오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4,600 오늘 30원이 보합권 가격인데 네. 거기서 1% 플러스 마이너스 1%권에서는 오히려 강하게 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따라서 저점 수준을 좀 너무 낮게 잡지 마시고 매수 가격은 4,600원 전후에서 매수하신다 생각하시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수페타시스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예, 두 번째 종목은 이노와이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노와이어는 4세대 계측 장비와 시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따라서 4세대 시장 개화가 좀 빨라짐에 따라서 급격한 좀 매출 성장을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노와이어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의 구축을 작년에 좀 많이 해놨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서도 제품의 매출 성과가 올해는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4세대 통신과 또한 그동안 상당 부분 좀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이 그 스마트폰의 통신 부분이 좀 많이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통신 장비 쪽은 굉장히 큰 수요 증가가 좀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 순이익이 171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의 올해는 순이익 성장을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 모멘텀과 이익 모멘텀을 고루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은 측면이 있는데 가격은 오늘 보합권 가격이 18,450원 부근에서는 한번 매수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 정도 상승 예정인 한 21,000원까지는 중간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노와이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에서는 이수페타시스 살펴봤고요.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소원 과장과 함께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LTE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아직 개장까지 시간이 약간 남아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가 현재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상승 쪽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죠.
신한지주와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보합권이고요. KB금융과 포스코 이렇게 두 종목만이 약세 출발이 예상됩니다.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는 강세장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독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LG전자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디스플레이, S51 등입니다.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520선 위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0.5% 상승 출발 기대됩니다. 셀트리온 1.2%, SFA 1.3%, OCI 머티리얼즈가 2.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흐름이 양호합니다. 잠시 후에 출발 상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출발 상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개장이 됐는데요. 동시효과와 비슷하게 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오. 네,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강보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포스코는 0.8%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KB금융, 하이닉스는 각각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0.2% 오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0.5% 상승 중에 있습니다. 조선업종이 강세를 지난 금요일에 보였었는데요. 운송 장비 업종들이 그동안 좀 낙폭이 컸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죠. STX 조선 같은 경우는 8%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0.7% 오르고 있는데요. 자동차 관련 업종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위아 상장에 따라서 조금은 주가의 조정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비스 지난 금요일에 5%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신한지주는 강보합이고요. 기아차 역시 강보합입니다. 한국전력 0.3% 오르는 데 반해 하이닉스는 0.3% 내리고 있습니다. LG전자, SK이노베이션 각각 강세입니다. 화학업종 강세를 보이고 있죠. 한유 FTA가 유럽연합의회에서 가결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유럽 지역 수출도 크게 신장될 것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고요. 주가 흐름 격하게 반응을 지난 금요일에 했습니다. LG는 0.8% 내리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 0.9% 오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강보합이고요. S51 네, 여전히 강세네요. 1.3%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우리금융, 현대제철 각각 약세고요. 삼성물산 0.1%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이 업종지수로 지난 금요일에 4% 넘게 올랐었는데 대우건설 압수수색 그리고 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던 건설업종 반발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또 삼성전기는 0.7% 내리고 있고요. 호남석유는 0.1% 오르고 있습니다. KT는 약보합이고요. 하나금융지주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네요. 1.2% 내리고 있습니다. OCI 0.7% 오르면서 최근의 상승 추세 그대로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하락하고 있네요. 0.06%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5% 코스닥 오르고 있고요. 셀트리온 1.2% 오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3% 넘게 강세를 보였었는데 지난해 순이익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주 2%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그와 육박하는 모습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CJ 쇼핑은 현재 보합권이고요. SK브로드밴드, SFA 각각 강보합입니다. 포스코 ICT는 0.1% 내리고 있고요. 메가스터디가 낙폭이 컸었는데요. 다시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0.7% 오르고 있고요. 태용이 1.1% 오르고 있습니다. 지스홈쇼핑 1.3%. 그리고 멜파스와 포스코 캠텍은 약세인데요. 멜파스의 낙폭이 좀 크죠. 2%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토와 그리고 실리콘웍스도 각각 약세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 흐름 오늘도 양호합니다.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39%와 1698% 급증했다는 소식이 아주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젠백스가 또 급등하네요. 6.5% 급등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죠. 사흘간 급락한 이후에 급반등을 시도했던 젠백스 다시 한번 이 추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좀 불안정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투자하실 때 리스크 관리에도 항상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광밴드와 하나투어 강보합이고요. 성룡광전투자도 0.5% 오르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와 테크노세미캠 약세고요. 코코 3.5% 급등하고 있습니다. 태광도 강보합입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의 원종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초반 흐름 좋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어렵습니다. 하락으로 반전됐는데 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분석을 좀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마이너스 1.58포인트 하락한 201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2.51포인트 상승한 52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시장이 좀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은 현재 플러스 200원의 순 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마이너스 3억 원의 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 종목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닉스나 삼성 SDI, 삼성전기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등 금융지주 회사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주말 사이 중 가장 하락했다가 상승폭이 컸던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GS건설이 마이너스 2.28%, 현대건설이 마이너스 1.37%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주는요,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좀 반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종목마다 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추세보다는 기술적인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전반적인 펀더멘탈의 부담이나 주말 사이에 있었던 중국 긴축에 대한 부담보다는 금요일날 반등이 폭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업종별 움직임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월요일 초반부터 좀 장이 좋지 않으니까 기분이 약간 무겁기도 합니다. 지난주도 그랬고요. 이 전강 후약장이 펼쳐졌기 때문에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예 초반부터 좀 약세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시작 흐름 어떨 것으로 보입니까? 예, 이번 주 시장 흐름이 좀 중요한데요. 2011년 들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라는 반응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글로벌 유동성 팽창이 약간 좀 감소되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증시의 악재로서 미치는 영향력은 2월부터 조정을 보였던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반영됐냐가 중요한데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금리 인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요. 속도 관점에서 보면 상반기에는 거의 다 왔다는 시각이고요. 하반기에나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의 속도는 완만한데 아시아 정책금리의 수준은 상당히 낮습니다. 실제 정책금리로 보았을 경우에 여전히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따라서 금리 인상의 속도와 레벨이 상반기 시장에 단기적 충격을 줄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기술적인 조정으로 상당히 부분 반영됐다고 보여집니다. 또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의 저점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머징의 부진이 구조적으로 지속되기 힘들다는 판단하는데요. 최근 중국의 반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등 국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상당히 소화되었던 측면에서 지금의 반등이 기술적 반등에서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시장만 보게 되면은 하락시 대응이라는 전략으로 좀 관점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고요. 지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시각보다는 탐험을 대비한 하락시 매수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원종혁 연구원과 함께 우리 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도 약세입니다. 0.1%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말미에 다시 한번 흐름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외환과 채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 현재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외환시장 뉴스 한번 종합해 볼까요? 네, 전주 후반에는 미 달러의 약세를 반영해서 1113.8원으로 개장한 환율은 하나금융의 유상증자 관련 매물과 또 역의 매도로 1113.2원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증시의 강한 상승 속에서 1111.4원으로 저점을 다시 낮추고 차익 실현과 결제로 추가 하락이 제한되면서 전일 대비 5.3원 하락한 1112.1원에 마감하였습니다. 밤사이 환시에서는 중동 민주화 시위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하는 등 중동 지역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달러원 환율은 소폭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0.2원 상승해서 현재는
10원대 초반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19일에 폐막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의제와 관련해서 개략적인 평가 지표를 만드는 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중국의 반대로 평가 지표에 경상수지가 포함되지는 못했지만은 공공부채, 재정적자, 민간 저축률, 무역수지 등이 포함이 되면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부 전진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입장도 다소 약화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한편 국제통화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처음으로 의제화되면서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결과 모두 단기적인 현실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듯 보입니다. 금주 달러원 환율은 대형 수주 뉴스와 증시에서 외국인 이탈 분위기가 진정 조짐을 보임에 따라서 하락 압력이 예상되지만은 지지력 또한 이어질 듯 보입니다. 대우 조선해양의 60억 달러 그 대형 수주 뉴스로 지난주 공급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증시의 조정 분위기도 좀 진정된 듯한 모습입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상 속에서 위안화 강세 분위기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하나금융지주 관련한 공급부는 대부분 처리가 되었지만은 하지만 중동발 불안과 신흥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분위기가 지속이 되면서 3월 본격화될 외인 배당 그 역송금 시즌을 앞두고 이에 대한 기대 등이 환율의 낙폭은 좀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은 내고 출회 정도에 좀 주목을 하면서 1110원대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강세장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차 기대감이 조금씩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채권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전주에는 미 국채금리 반락으로 강세 개장한 채권 시장은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수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2차를 앞둔 10년물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3년 이하 단기물은 금리의 하단이 좀 제한적이면서 커브는 플래티닝을 유지를 하였습니다. 밤사이 미 국채금리가 혼조세로 마감을 하였지만은 전주 후반에 강세가 연장이 되면서 금일도 채권 시장은 좀 강세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별다른 모멘텀이 도출되지는 않았지만은 단기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와 캐리 수요의 유입으로 전주 국채 선물은 2주 연속 양봉을 형성하는 등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연초 매도 일변에 외국인과 은행이 매수 위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 심리 안정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금주 채권 시장은 월말 경기 지표 발표에 대한 경계 속에서 캐리 수요의 꾸준한 유입으로 변동성 축소의 흐름이 예상됩니다. 다만 전 주말 중국의 지준율 인상과 국고 10년물 입찰 등이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전주 후반에 상승장을 주도를 하였던 외국인과 은행 투자자의 추가 환매 여부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전히 코스피 하락 추세고요. 오늘 초반부터 프로그램 압박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데 수급 주체별로도 약간 팽팽히 맞서고 있는 듯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현재 상황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장 초반에 프로그램 매도가 한 500억 원 이상 지금 추가가 되고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주말에 전해졌던 중국의 지준율 인상에 따른 부담 요인, 그리고 중동 지역의 어떤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 쪽의 어떤 경계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 베이스에서 악으로 이어지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나오게 하는 이유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장 초반에 관심이 모아졌던 중국 지준율 인상에 따른 외국인 매매 동향의 변화 여부, 이 부분이 부정적인 쪽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자, 오늘까지 3일째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모멘텀 개선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국인 매수 규모가 많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1월 중순 이후에 나타났었던 조정 요인 가운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가 상당 부분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급적인 부분의 개선은 시장 흐름 자체를 반등 쪽으로 방향성을 잡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그 지난주 후반에 이어서 조선주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IT주 역시 반도체주의 좀 약세가 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업체 쪽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저축은행 요인으로 인해서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업종별 흐름까지도 짚어주셨는데 현재 코스닥 쪽이 좀 더 강세고요. 업종별로도 흐름 자체가 약간씩 엇갈리고 있어요. 이번 주 재료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업종 쪽으로 집중해서 거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외 경제 지표 발표가 많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주식시장 흐름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3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럽 쪽에 대한 어떤 리스크 문제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조금씩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더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 흐름에 있어서는 일단 반등 국면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반등 주도주로서 지난주에 작용을 했었던 조선주나 화학주 쪽이 관심의 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진국 경제 모멘텀 회복 차원에서 IT주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석현 연구원과 함께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코스피가 현재 하락 추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0.05% 내리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은 0.5% 오르고 있습니다. 520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마켓앤 센정시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문자 또는 전화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 함께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서울전화입니다. 3153-2611 그리고 26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